국방장관 나오십시오. 북한은 적입니까? 예, 우리의 가장 당면한 적입니다. 주적입니까? 추적 개념은 사라졌지만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은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2018년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칭합니까?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국들의 안보 환경 변화 그리고 사이버를 포함해서 테러라든지 이런 위협이 굉장히 다양화되었습니다. 주변국 중에서 가장 호시탐탐 노리는 게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고 따라서 그다음에 북한이 제가 주적이죠? 여기에서 주변국을 다른 국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일어난 우리 주변국들의 그 우리 영공 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발생되고 있지 여러 가지 않습니까?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적이죠. 당연히 우리의 적입니다. 자,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시키자는 게 북한의 국가 목표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가 목표죠. 북한의 목표죠. 뭐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국군의 존재 이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최근에 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것은 안보리에서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항상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까? 그 결의를 하는 것은 안보리 소관 사안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얘기예요. 원래 유엔 9.19 합의 위반입니까?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미사일이라고 명시가 안 됐으니까 괜찮다, 도발 아니다 이겁니까?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 그런 이 9.19 군사 합의는 군사적인 긴장도를 9.19 합의에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적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미사일 쏜 게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북한의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북한에서 어떠한 그 군사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북한의 준비하고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직접적인 도발이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직접 도발은 아니다. 그러나 적대 행위가 아니다랍니까? 우리는 그런 북한의 군사적인 행위에 다시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이분법적인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활동을 하든지 간에 국방은 단 1% 아니 0분의 1000분의 1%라도 그 위협에 대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적과통일 국가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 게 국방의 제일 목표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미사일 쏜 건 도발이죠. 북한의 미사일 쏘는 부분이 우리 남한 쪽으로 오면은 그는 확실한 도발입니다. 자, 따라서 동해상으로 쐈으니까 도발이 아니다 이겁니까? 도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는 항상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동해상으로 하겠습니다. 쏜 미사일 사거리에 남한이 한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북한에 지금 현재 그 단거리 미사일 쏘는 데는 짧든 길든 우리 한반도는 영향을 미칠 수 영향을 있습니다. 미치고 한반도가 사거리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대한민국이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도발이 아니다, 적대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희한한데요. 자, 미사일 쐈는데 NSC를 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사일 그 발사할 때마다 NSC가 열렸습니다. 열렸다고요? 네. 안 열린 걸로 서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다 열렸는데 그 방식을 확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꼭 필요한 국방장관 당연히 참여했습니까? 예, 저는 매번 참여했습니다. 축소회의든 확대회의든 전부 다 참여했습니까? 저는 다 참여했습니다. 자, 북한이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된다.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해 쩔쩔매 웃음거리가 됐다라고 얘기한 것은 조롱한 것이죠.
아주 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급하고 천박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대응할 조롱입니까, 가치조차 없다고 아닙니까?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 조롱입니까 아닙니까? 예, 조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또 맞을 짓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모욕입니까 아닙니까? 맞을 짓을 하지 말라. 저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욕이죠. 예, 뭐 느끼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항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의했습니까? 군사 공동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북한의 책임입니다. 북핵 대응 3축 체계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힐체인 KAMD, KMPR. 예, 뭐 용어는 작동하고 우리가 있습니까? 변경시켰지만 아니, 그 세 개 다 개념은 작동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축 체계 잘 작동합니까? 예, 그대로 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 국방백서에 힐체인과 KMPR이 삭제된 거 알고 있습니까? 삭제된 것이 아니라 용어를 우리 작전하는 요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시켰습니다.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GP 11개씩 철수했죠. 네, 그렇습니다. 남과 북 GP가 몇 개씩입니까? 예, 뭐 북한은 한 160여 개, 우리는 80여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동수로 11개씩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저쪽에서 2대1 정도인데 11개씩 동수로 하는 게 잘못됐고 동일 비율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지 수치만을 비교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무기 체계 발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대전차 장애물 철거했죠. 안 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대전차 장애물 철거 작전선 안 했습니까? 검토를 해서 그는 작전 부대에서 이렇게 철거했죠. 하겠지만 철거했죠. 안 했습니다. 철거 안 했다고요? 네. 경기도 지역에서 일부 도로에서 대전차 장애물 철거한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대전차 장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요구가 제가 얘기해 드린 건 대전차 장애물입니다. 대전차 장애물들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하. 자, 그 부분 틀리면 나중에 책임지시겠죠? 말이 틀리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책임지시겠죠? 지자체 요구가 있어가지고 작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있었죠, 요구가? 그 지역 부대장들이 그러니까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부 철거가 됐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그걸 고의로 예를 들어서 철거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국방계획 2.0이랄지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부대와 병력이 축소되고 있죠? 예, 그거는 뭐 2006년 우리가 국방 계획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은 50만으로 줄이는 작업을 현재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있습니다. 군대 훈련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세요. PPT 한번 봐주십시오. PPT 보셨습니까? 저게 유격 훈련입니까? 저 부분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산 높은 고지에 있으면서 전방 모 사단에서 있었던 유격 훈련장인데 저렇게 볼풀 놔두고 이게 청소년 캠프입니까? 예, 뭐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잘못됐죠? 그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군본부에서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치시겠죠? 뭐 고쳐야 된다면 고치겠습니다. 고쳐야 된다면이 아니라 고쳐야 되죠? 예, 부대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때부터 군대 정신부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격 훈련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일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전선언을 하면 그 뜻이 뭡니까? 예, 전쟁이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유엔군 문제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다 존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유엔군은 이미 역할이 끝났다 나가라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그 종전 선언하고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을 맺는 거라든지 단계가 다 나눠져 있는데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유엔사가 해체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뭐 평화협정을 먼저 할 수도 있죠. 평화협정을 하더라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까? 한반도에 완전한 그런 그 평화가 찾아왔을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3,000톤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3,000톤급이면 SLBM 발사가 가능하죠? 예, 뭐 언론에 그 3발 정도 이렇게 장착할 수 있다 해갖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한미 정보 당국에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SLBM이면 미국도 타격 가능하죠? 지금 현재 그 거리상으로는 그 미국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잠수함이 미국 인근 근해까지 갔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 얘기 들어보세요.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맞는 말입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좀 그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적절하다고 호되게 야단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야단을 칠 수 있는 전달하시겠습니까? 예, 전하겠습니다. 자, 정훈교육 때 6.25 장병들한테 잘 설명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훈교육을 할 때 예, 6.25 장병들한테 잘 설명을 합니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는 챕터 자체가 지금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 챕터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저렇게 6.25 전쟁이라는 챕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기습남침을 강행했다. 딱 한 줄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예. 자, 저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정훈교육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교육 교재는 많은 사람들이 감수를 거쳤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의원께서도 군 출신입니다.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정신교육 교재가 잘 작성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정신전력이 나약해지거나 그런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정훈교육 교재 자체에서부터 저렇게 대폭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점 묻겠습니다. 김원봉이는 48년에 스스로 월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북한 국방장관격인 국가검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활동한 게 조선의용대인데 조선의용대가 국군의 뿌리입니까? 광복군 전체를 우리가 독립군이나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라고 그러는 것이지 조선의용대나 이런 하나의 어떤 개인 단체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선의용대 김원봉이가 국군의 뿌리입니까? 김원봉이 개인이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얘기한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김원봉이나 조선의용대가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라는 용어를 국방부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국군 창설의 뿌리는 독립군이나 광복군이나 46년에 했던 남조선 경비대가 국군의 뿌리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설을 가지고 설이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국방부에서 원칙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사안과 다른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나 광복군이나 이런 것은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는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김원봉에 대한 소문이랄지 복권 추진은 잘못된 것이죠. 김원봉이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북한 정권에 이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남침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김원봉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서훈 대상에 있는 게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한미 연합훈련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됩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된 방식을 적용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다 약속된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실제 야외 기동 한미 합동훈련 했습니까? 다 지금 그 조정된 방식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무슨 훈련 했습니까? 훈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50여 개가 되고 독수리 훈련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습니까? 독수리 훈련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훈련을 묶어가지고 독수리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 독수리 훈련이라고 우리가 표현 안 하더라도 낮게 그런 훈련들은 개별 훈련들은 조정된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작권은 조기 이양된다고 보십니까? 전작권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조건 충족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작권이 우리한테 전환이 되면은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게 됩니까? 전작권이 전환되면은 우리 사성장군이 미래 연합사령관이 되고 미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이 되게끔 따라서 우리가 지휘하게 되는 건데 항공모함,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핵폭탄 전혀 우리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데 우주전력 지휘가 가능합니까? 예, 지휘가 가능한 것은 거기 참모진들이 다 그대로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참모진들의 그 조언을 받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가 우리한테 보탬이 됩니까? 우리 국방에? 9.19 군사 합의는 우발적인 그런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해서 긴장도를 높이지 않도록 해서 정부가 진행되는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 국방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게 이행하고 전방 지역에 정찰이 없어진 것이죠? 정찰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일부 그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조정이 훨씬 약화된 거죠? 일부 저하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조정된 그런 그 정보 자산을 이용하고 조정된 방식을 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정상적으로 정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9.19 군사 합의는 대한민국 국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 문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